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머리보다 마음으로, 이익보다 의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앞서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보며 주변을 도와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그 모든 진심이 복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바라시는 일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귀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기민하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면서도 사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있어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귀인이 붙고 복이 머무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는 시기는 원숭이띠에게 명리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 시기엔 신중하게 사람을 잘 만나고 서류와 규칙을 정확히 다루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이때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띠는 용띠, 쥐띠, 뱀띠입니다. 이들은 원숭이띠와 함께 삼합 또는 지지합을 이루며 정보, 연결, 추진의 균형을 완성해주는 귀인의 역할을 합니다. 용띠는 포용력이 넓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며 조율하는 능력이 있어 원숭이띠의 예민한 판단력을 한층 더 안정감 있게 지지해줍니다. 쥐띠는 세밀함과 관찰력이 뛰어나 신금이 강한 갑신월에 더욱 빛을 발하며 함께 일할 경우 실수 없이 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뱀띠는 원숭이띠와 지지합을 이루며 실무 능력과 비용 감각을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파트너입니다. 9월 후반 을유월에 접어들면 유금의 문서력이 강해지면서 귀인의 모습이 규정과 제도, 계약, 기록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실 직원처럼 규칙과 절차를 정확히 다루는 사람이 선생님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첫 만남은 오전 시간대를 추천드리며 목표와 마감일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체크리스트로 준비해 가는 것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장은 차분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금속성의 깔끔한 소품을 곁들이면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띠는 호랑이띠, 개띠, 돼지띠입니다. 원숭이띠와 호랑이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의 기운이 있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갈등이 크고 오래갑니다. 개띠와는 소소한 오해가 반복되고 돼지띠와는 역할과 책임의 구분이 흐려져 혼선이 잦습니다. 이 띠들과는 돈거래, 공동명예, 보증, 공동창업을 피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협업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금액, 기간, 역할을 문서로 분명히 하시고 대면보다는 서면 중심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한낮에 과열된 시간은 피하시고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 질 무렵의 차분한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는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통찰력이 깊어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복이 풍성해지고 귀인의 손길이 더 자주 다가오는 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할 수 있지만 삶의 밑바탕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흐름 속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위한 시간, 선생님께 복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이제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 13, 17, 21, 25, 29, 33의 조합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9와 13은 금에 정리된 기운과 화에 생기 있는 추진력을, 17과 21은 실행과 연결의 흐름을, 25와 29는 마무리의 안정된 구조를, 33은 여유롭고 성숙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사용할 때는 같은 구간이나 끝자리로만 몰리지 않도록 고르게 분산하시고 숫자를 부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흐름을 정돈하고 방향을 잡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선생님은 삶을 늘 진지하게, 깊이 있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 진심 위로 귀인의 손길이 하나둘씩 다가올 시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든, 제도의 변화든, 아니면 숫자 하나에 담긴 방향이든, 선생님의 마음에 맞닿는 그 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신다면 남은 시간은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학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정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